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했습니다. 2달 연속 인하는 15년 만에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얻는 거와 잃는 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조차 금리 동결을 전망했거든요. 그 이유는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라면은 금리 인하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 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엔화 강세가 됐고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트럼프로 인한 강달러 공포가 다소 완화되는 지점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점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동결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한 명만 동결 의견을 더 냈다 하면은 3대3이 되면서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득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총재도 어려웠던 결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만큼 이번 금리 인하는 부작용이 있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내부에서도 부작용 우려로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하는 총재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식적인 것들은 말을 하겠죠. 근데 내면의 리스크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 말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안에서 해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그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만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왜 그렇게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당겨서 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률인데, 내년에 한국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희망적인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방어를 했었어요. 그런데 IMF가 며칠 전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이제 2% 성장률을 앞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성장률이 약간이라도 올라가니까 1%대를 한 번 더 방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환율도 있지만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자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고이율을 유지하게 되면 경기가 죽고 가계 연체율이 늘어나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가 자영업 경기 정말 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송년회 하자는 얘기가 없어요. 회식도 요새 거의 안 하는 분위기고, 기업들도 지갑을 아끼는 분위기고, 개인들도 지출을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동결하면서 집값 환율 때문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 됐다. 중국이 겪고 있는 침체가 한국에도 전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수출도 별로고 성장 산업들은 타격받고 내수는 죽었고 가계부채는 치솟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런데도 이율이 내리면은 이 돈이 고용과 투자로 가지도 않고 부동산 투자로 가버립니다. 이걸 알고도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되고 나서 국내 주력 산업들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했다. 그런 이유에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은 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추가 금리 인하가 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는데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금통위원도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3대3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상황이 더 바뀌면 4대2가 되면은 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로는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을 꼽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지금 수출이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인해서 잠깐 좋았는데 아시아가 먼저 나빠졌죠. 대개 미국도 서서히 둔화가 됩니다. 최근 보면은 반도체 주가들이 꺾였어요.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꺾였지만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꺾였습니다. 아시아가 먼저 나빠지고 나서 반년에서 1년 정도 텀을 두고 미국도 나빠지거든요. 미국만 좋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서서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 외에는 저는 이제 내수와 대출 상태가 나쁜 걸 말하고 싶은데,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요. 연체율이 치솟는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닌데 2분기 연체율이 12.5%면은 올해 말은 15%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체율이 치솟는다고 당장 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누적해서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 못 견디는 그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 기둥이 있는데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설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연체율이라는 거는 계속 위에다 톤수를 올려나가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버티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못 버티고 지지직 뚝 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버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보니까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17조를 매도했더라고요. 어제도 대량 매도했고
오늘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약발이 다 떨어졌죠. 1년 전에 모 그룹 재무 담당자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우리 그룹이 왜 회사채를 열심히 발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유가 나왔죠. 올해 내수가 나빠지고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롯데는 자산 6조짜리 그룹의 상징인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을 정도로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칠성 서초동 부지도 방문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부지 가격이 바뀌어요. 가급적이면 나중에 팔아야 돈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 팔아도 회사 시가총액 2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 책임 준공으로 인해서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준공을 못하면은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 게 신탁 계약인데요. 시공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되는 겁니다. 완공을 해도 돈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것들, 일반적으로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책임 준공하는 거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부동산에서 훈풍을 기대하기는 지금 쉽지 않다. 분당원장도 경기 하방 위험이 크고 금리 인하를 해도 마찬가지라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경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둬야 오더라도 타격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빚을 내서 지금 무리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나중에 리스크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이 무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터널의 끝이야 라고 하면서 뛰어든 사람이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는 알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전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야. 지금 하면 무조건 돈 벌어. 이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IMF도 내년 경제 전망을 2.0으로 보고 있는데 0.1만 내려도 1%대예요. 이제 내년까지 2.0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방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권고를 했죠. 한국은행이 3일 뒤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IMF는 무엇을 보고 한국에 경고를 했을까?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줬겠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수준이 전부였길 바라는 거예요. 수면 위에 있는 게 전부여야 되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지금 심각성을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추가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한 거라면은 정말 안 되겠죠. 지금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화학업계도 안 좋고 철강도 안 좋고 중국과 경쟁하는 업종들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은 이유는 기업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침체가 너무 오래 가니까 그 기업의 데미지가 이제 우리나라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효성화학은 부채 비율이 9,889%입니다. 중국으로 인해서 시황이 나빠지면서 기업이 적자가 되고 빚 갚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부동산 대출 시장이 안 좋고 가계대출, 기업대출도 유동성 확보에 급급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출이 부진하고 경제성장률은 나빠지고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긴 너무 어려워졌고 환율은 1,400원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트리거가 없어서 다행인데 결정타가 나오면은 이것들이 수면 위로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1997년 한국을 IMF 체제로 가게 만든 결정타가 한보그룹이었었어요. 당시 부채가 10조에 달할 정도로 불법 대출과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한보철강 어음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도 그때 심각한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갑자기 뉴스가 어두워지면서 충격과 공포의 소식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한보, 산미, 진로, 삼립, 한신, 기아, 쌍방울, 혜태, 뉴코와 한라 여러 그룹들이 그 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는 그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라면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등할 거라 보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자랑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고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지금 정말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잘했다라 봅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도 하는 게 잘했다라 봐요. 물론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살려야 되고 힘들어하는 기업들을 살려야 고용이 유지가 되고 실업률이 넘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청년 취업자가 최저치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청년을 뽑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뭐합니까? 구조조정해가지고 있는 직원들 내보내는데 요새는 직원들 내보내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40살 정도만 돼도 권고사직 쓸래 말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업이 잘 돼야 40대를 최대한 더 오랫동안 품을 수 있고 40대까지는 그래도 기업을 잘 다녀야지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기 신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연령대가 짧아지게 되면 다 어떻게 될까요? 40대부터 갑자기 뛰어나와서 자영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하고 돈 벌고 먹고 살아라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경기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시중은행 대출
강화로 대출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카드 대출이 늘고 있어요. 카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빌리는 거고, 보통 카드 대출 받고 나면은 되게 돈을 못 갚습니다. 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지는 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브릿지론 추가 구실 뉴스도 떴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두운 뉴스가 끝나면은 언제부턴가 좋은 뉴스로 도배가 되더라, 이거를 저도 경험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들은 올해까지 나와서 다 털어버리고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자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정말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닥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바닥이 지금인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의 분위기가 테슬라 100달러 할 때 분위기인데, 그때 100달러일 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300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40달러까지 가는 게 맞다, 40달러가 적정 가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외치던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100달러에서 다시 300달러로 올라갔어요. 내년에도 한국에 좋은 소식만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